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제게 너무나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차 대전 중 히틀러가 거둔 가장 큰 승리를 물어보신다면 히틀러의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은 역시 프랑스 점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점령의 핵심 작전 계획인 아르덴 돌파는 사실 만슈타인의 두뇌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프랑스 점령을 자신의 창의적인 발상 때문이라고 놀리고 무임승차를 했죠. 이전에 올렸던 2차 대전 인물 열전 히틀러 편에서 히틀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넘치는 과대망상자라는 사실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놈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만슈타인뿐 아니라 많은 유능한 독일 지진가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만슈타인이 확실히 뛰어난 전략가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만슈타인을 이렇게 불렀죠. 우리가 가진 최고의 두뇌. 만슈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히틀러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런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만슈타인의 의견대로 했다면 아마 정말 독일이 최후의 승리자가 됐을지도 몰랐습니다. 만슈타인의 대표적 주장과 히틀러와의 마찰을 살펴보시고 그가 판세를 읽는 전략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 최고의 전략가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폴란드라는 나라를 더 큰 적인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남겨놓자. 저 역시 몰랐던 부분입니다. 폴란드 침공 계획을 짜는 일에 만슈타인도 참가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39년에 이미 만슈타인은 기갑부대의 단독 돌파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갑부대는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국가도 기갑부대의 집중 운용과 돌파는 실천해 본 적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 계약을 위반하면서 만슈타인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할 게 아니라 잠재적이며 더 큰 적인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남겨놓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 광이며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히틀러가 이것을 받아들일리 만무했죠. 향후 전쟁 상황을 놓고 본다면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폴란드를 완충지대로 남겨놓는다는 전략은 확실히 독일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역시 천재 전략가 만슈타인다운 아이디어였죠. 두 번째로는 만슈타인의 거의 애원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후퇴가 아닙니다. 적을 끌어들여 섬멸하려는 기동전입니다. 한 번만 날 믿어주십시오. 1943년 2월 히틀러는 하르코프를 잃고 후퇴하는 남부집단군 원수인 만슈타인을 질책하기 위해 남부집단군 사령부인 자포로제를 방문합니다. 한마디로 갈구기 위해서 온 거죠. 성난 히틀러와 만슈타인의 회의가 진행되게 된 겁니다. 이 회의 도중 갑자기 소련 기갑부대가 사령부 근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히틀러는 정말 만슈타인 말대로 전선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지 눈으로 보곤 황급히 떠나게 됩니다. 이때 만슈타인은 히틀러가 해임시킨 하우저 복귀 요청, SS 기갑부대 사용권을 요구합니다. 대신에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하르코프 재탈환을 약속합니다. 히틀러의 마지못한 오케이 사인 후 만슈타인은 독일군 후방을 100km나 뚫고 들어온 소련군이 지치길 기다렸다가 측면에서 소련군을 포위하여 회심에 반격을 합니다. 3월 16일까지 계속된 이 전투에서 7만에서 8만의 소련군과 615대의 소련군 전차를 격파하는 동부전선 마지막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3차 하리코프 전투입니다. 잔뜩 움츠렀다 적을 끌어들인 후 역포위 그리고 강펀치, 만슈타인의 별칭이기도 한 기동전의 대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만슈타인의
대승리를 거뒀던 3차 하리코프 전투. 이때가 전쟁 기간 동안 만슈타인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공격하십시오. 연기하실 거면 아예 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1943년 7월에 벌어진 크루스크 전투에 대한 만슈타인의 주장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열세였던 동부전선의 상황을 일거에 뒤집어 버리기 위해 야심만만하게 계획했던 크루스크 전투. 크루스크 돌출부의 상당수 소련 기갑 전력을 가두고 모두 분쇄시킨다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히틀러는 하르코프 전투가 벌어진 후죠. 43년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까지도 계속 공격을 연기합니다. 바로 신형 전차인 판터, 엘레펀트 구축전차 등 새로운 무기의 생산과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만슈타인은 히틀러와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만슈타인은 기다릴 거 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당장 공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한다면 소련군의 방어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히틀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막상 1943년 7월 5일 공격이 개시된 후 하필이면 미군이 이탈리 시실리에 상륙하자 히틀러는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반대로 만슈타인에 계속 공격 지속을 요청합니다. 만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소련군 전력이 크루스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분쇄할 찬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늑대의 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멈추면 나중에는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늑대한테 물리겠죠. 그러나 히틀러는 이것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우주방어를 실천한 소련군에게 크루스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성체작전, 크루스크 전투는 실패하고 이후 계속해서 베를린까지 후퇴와 후퇴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로 만슈타인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작전 기획을 하지 마시고 전쟁 지휘는 일선 지휘관한테 맡겨주십시오. 히틀러와의 마찰이 의견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만슈타인은 크루스크 전투 이후 모든 독일 장군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 히틀러에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도한 작전 개입하지 마시고 일선 지휘관에게 모두 맡기라는 것이었죠. 만슈타인은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저는 만슈타인의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총통각하, 제게 자유재량권을 주신다면 제 아들 게로가 누워있는 이 동부전선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하는 모든 전략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게 자유재량권을 주십시오. 만슈타인의 큰 아들 게로 중위는 1942년에 이미 동부전선에서 사망했습니다. 육군 원수의 아들인데요. 동부전선에서 사망을 했네요. 만슈타인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전사한 자신의 장남이죠. 아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한테 자유재량권을 주면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이 동부전선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전략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히틀러는 정치꾼입니다. 이 전략가의 이 애원에 가까운 이야기를 끝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가뜩이나 히틀러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군부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자신에게 반발하는 만슈타인의 꼴보기 싫었지만 오랫동안 그를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능이 히틀러가 보기에도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44년 3월 31일 히틀러는 유능하지만 눈에 가시 같은 만슈타인의 원수를 드디어 해임합니다. 만슈타인이 사라지자 히틀러는 더욱 깊숙이 작전에 개입하며 후방에 앉아 있으면서 현지 지휘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고집을 피워 독일군의 방어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독일의 패배를 앞당기게 됩니다.